청주시당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당 재선거는 야당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이시종 지사의 도정이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순세계 잉여금 3천억 원가량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쓰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는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와 충주시의회가 충청북도와 충주시 정치권의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 대행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의료 공백을 막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상당 재선거가 야당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송 대표는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개 재보궐 선거구 중 청주 상당과 서울 종로, 경기 안성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의 배경으로는 책임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공당의 책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 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무공천이 결정된 세 곳은 차당 소속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곳들로 청주 상당 정정순 전 의원은 회계 책임자의 형 확정으로 낙마했습니다. 참신한 후보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청주 상당 재선거는 야당 간의 경쟁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윤곽근 예비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의당은 진보 공동 후보를 내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건의한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 신속 처리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제명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은 공천 안 한다, 윤리특위에서 우리가 제명시키겠다. 이것은 국회를 겁박하는 수준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번 민주당 쇄신안에는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제한과 지방의원 30% 이상 청년 공천도 내걸어 지역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오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충북도정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12년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리더십에 협치의 정신이 희미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사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충진 시의회 의장 소유 건물 2개 층을 임차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특혜 지적이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표창받을 일이라고 적극 방어했고 경찰도 이시종 지사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홍보 현수막이 걸렸고 이번에도 민주당이 상당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면서 도청 사무실과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시비를 낳아 국민의힘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충북자치경찰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충청북도는 경찰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범위를 놓고 경찰과 이견을 보이다 도의회가 전국 표준안대로 처리하자 이시종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 많은 도의회까지 경찰 안에 손을 들어주자 이 지사는 열흘 만에 재의 요구를 거둬들였습니다.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재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지난해 11월에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도교육청과 충돌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육지원금 지급 요청을 도교육청이 거절하자 무상급식 분담 예산을 아무런 상의 없이 삭감한 채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교육계를 비롯해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이 지사는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으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일방통행식 판단으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피로감을 키워서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이 소통과 협치는 자치단체장의 필수적 덕목입니다. 10여 년간 도정을 맡으면서 자기 확신이 지나치고 상대 기관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는 소통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해하는 행보가 이 지사의 3선 임기 후반 곳곳에 나타나면서 도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예산 용어가 있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과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을 합한 건데 한 시민단체가 3천억 원에 이르는 청주시 순세계 잉여금을 곳간에 쌓아둘 게 아니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4,729억 원을 청주사랑 상품권, 일명 청주페이로 발행했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 원인 인센티브 한도도 추가로 50만 원을 올려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청주시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페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청주페이의 제공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사실상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청주시는 올해도 1차 청주페이 발행액을 1,840억 원,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청주시는 대신 소외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단 400억 원을 반영해 늦어도 5월에는 선택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을 곧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때 드는 860억 원의 절반 규모입니다. 보편 지급보다는 우리가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자영업자를 해가지고 선별 지급하겠다, 두텁게. 그게 저희 시의 방침이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그동안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경 예산에 종잣돈으로 쓰여왔다는 점도 청주시가 보편적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충북 내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늘고 있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노조와 충주시의회는 탄원서를 충주시에 제출하고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북 북부권 유일의 대학병원이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건국대 충주병원. 그러나 지난 한 해에만 24명의 의사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달에도 심장혈관 내과 의사들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셔도 심혈관 조영술을 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당장 3월부터는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 업무도 중단됩니다. 충주 지역 3만 5천여 명의 특수검진 대상자가 진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 충주병원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인가해준 의대의 취지를 버리고 현재 두 가지로 충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도 충주시와 충청북도 이종백 국회의원에게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 폐쇄 결정을 철회하여 지역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어 노조와 충주시의회는 특수검진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전달하고 충주시가 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골프 인구가 급증해 골프장 수요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요. 치솟는 인기의 골프장 상당수는 그린피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 골프장마저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최근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장 수요도 급증했는데 필드를 나가기 위한 골프장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골프장은 그린피를 10만 원 이상 올렸습니다. 요즘 골프 계속 치고 싶은데 골프장이 너무 비싸고 예약도 너무 힘들어서 골프장마다 예약하는데도 10만 원씩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골프를 치기가 요즘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대중제 골프장 85곳과 회원제 85곳 등 모두 17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이용요금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일 기준 대중골프장 85곳 중 21곳, 4곳 중 1곳꼴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은 18만 8천여 원인 반면 대중제의 최고 요금은 25만 원으로 최대 6만 1천 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평균 24만 1천여 원이지만 대중제는 최고 29만 원으로 4만 8천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의 경우 평일 최고 25만 원, 주말에는 29만 원까지 받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골프장은 소비자가 골프장 이용 일주일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리거나 이용 정지를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르면 평일엔 이용 3일 전까지, 주말에는 4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으며 위약금에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포함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의 개선책을 권고하고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의 청주 KB스타즈가 3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컵을 되찾았습니다. 올 시즌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목표는 역대 최고 승률과 통합 우승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 KB스타즈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3승 1패, 24경기 만의 우승은 여자 프로농구 사상 최단 기록입니다. KB스타즈는 만약 아직 남아있는 6경기를 모두 이기면 정규리그 역대 최고 승률이라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래도 저희 홈 경기장, 홈 청주 시민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우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박지수는 지난해에 이어 득점과 리바운드 등 주요 부문에서 월등한 기량을 뽐내고 있고 KB에서 첫 해를 맞이한 강희슬은 3점슛 성공 개수와 성공률 모두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좋고 제 개인 성적도 좋지만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쉽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 선수단에게 이제 남은 목표는 최고 승률을 갈아치우는 것과 통합 우승. 다음 달 열리는 여자농구 월드컵 최종 예선 대표팀 명단에 박지수와 강희슬, 허예은, 주전 3명이 포함되면서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얼만큼의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희 인기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승 경쟁을 넘어 기록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청주 KB스타즈가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진천의 콘크리트 회사 관련 확진자가 19명 발생하는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신규 확진자가 4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자정까지 확진자가 집계되면 코로나 사태 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설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도 충주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돼 충주시청 2층 회계과와 차량 민원과 사무실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충주시는 2개 부서 근무자와 2층 남자 화장실 이용자 등 70여 명에게 PCR 검사를 실시해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 사무실 폐쇄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차량 민원과와 징수과, 세정과 등 3개 과가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의 국민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대선 때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은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이 개헌국민연대가 제안한 국민개헌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과 세종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입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순유입 인구가 세종시는 14,000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고 충북도 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는 전출자가 더 많은 순유출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CJB는 대한미용사회 충청북도지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와 각각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단체와 CJB는 협약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네이버,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CJB를 통해 공감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는 14개 지부에 회원 2,500여 명이 가입한 충북 최대 미용인 단체며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는 40개 경비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